방송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참 그랬습니다. 15일 저녁에 참 먹먹했는데요. 한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식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전한길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 때문에 분노가 들끓었고요. 결론은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법이요. 개판, 똥판, 아싸리판입니다. 자, 14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했습니다. 지난 7월에요.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되신 지 279일 만에 두 분이 만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바로 구속되셨고요. 구속된 지 9개월 만에 같은 공간에 선 겁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구속될 때 내가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두 분이서요. 자식 없으시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평생의 반려자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법정에서 죄인과 증인으로 그런 이름을 달고 만나서 지금 서로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참 잔인한 현실입니다. 이 좌파리 언론들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은요. 아우 이거는 사냥감을 보고 즐기는 것처럼 이 두 분의 만남에 대해서 조롱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습니다. 사법적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죄 받습니다. 이 죄값 치러야 되겠죠. 죄값 치르게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만들 겁니다. 부부라는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비극적인 재회, 그 속에 담긴 애절한 진실을요. 유정아 변호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요. 그 배후에 숨어있는 아군을 가장한 이 칼날을 휘둘렀던 안동훈과 이준석, 이 추악한 실체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국민의힘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 살고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연을 이야기했던 모든 입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론 머스크의 명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좌파들은 근본적인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공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분도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로 삼킨 30분의 재회, 여기에 공감하지 않고 조롱을 보낸다라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닐까. 유정아 변호사가 전한 법정 분위기는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애처로운 미소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가슴이 미어졌겠죠. 그런데 그걸 참고 미소로 답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은요. 눈물이 터질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정면을 보시고 모니터만 보시고 가끔 윤석열 대통령을 겪는 줄로 한 2번 정도 보셨다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유정아 변호사는요. 그들도 부부다라는 말 한마디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그날의 참담함을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증언을 거부하면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의연함을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 결국 무너져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웠을 겁니다. 두 분이서 서로가 그리웠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한 12살 가까이 차이가 나죠. 어린 부인을 참 그런 험한 곳에서 고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애써 참으시면서 웃음을 보였다. 그 눈시울이 애끓는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요. 정치 권력에 의한 사법 살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요.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언론에 의해서 악마화 됐는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알죠. 대통령 업무를 두고 공과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 얼마든지. 그런데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라는 한 개인을 두고 이렇게 도력을 한다라는 건 사람 새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저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현장에 대해서 이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8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고인이다라고 하면요 이 사건을 병합해가지고 심리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특검은요 재판 기간에 대한 제한이다라는 독소 조항을 들먹이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 아니죠? 연세도 있으시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한쪽 눈은요 거의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이 강하셔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건데요. 체력적으로는 일반인이라고 하면 거의 감당이 불감당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수십만 쪽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증인 신문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버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언론은 신나서 에헤라디야 괴롭히고 있죠. 이거는 재판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법적 고문이죠.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짓밟으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따 좌파대 진영에서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파 진영은요 유죄 추정의 원칙이죠. 자 오늘 전한길 대표 보십시오. 전한길 대표는요 이 수사 과정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오늘 지금 법정에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들어가시면서 조국 언급하더라고요. 자 조국은 1심에서 2심에서 징역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죠. 좌파들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따 그 간판 두고 지금 버티고 있고 우파 진영은요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라는 게 판결이 난 게 있습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요 언론이 싸잡아가지고 내란죄다 그것을 씨부린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정치판이요 하나의 거대한 음모 조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럽고 부패했고 아싸리판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 버텨왔고요. 거기서 타협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를 알렸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손에 쥐고 뻔뻔하게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국민에게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륙하고 있는 겁니다. 망신을 주기 위해서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부부를 갈라놓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국민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사법 테러 이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더 기막힌 거는요 이 조국 땅의 박은정 같은 사람들 진짜 목소리 듣기 싫은데요. 서영교는 막 찢어지고 있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고 있고 이 박은정은 그 있잖아요 막 칠판에 이렇게 손톱으로 찍찍 긁을 때 그 소름 끼치는 그런 목소리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접견 횟수를 들이밀면서 마치 뭐 대단한 특혜라도 받고 있느냐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혜다라고 하면 이 박은정 검사 할 말 있을까? 무노동 무임금으로 1억 원 가까이 국민 세금 호로록 말아 잡섰습니다. 2022년 7월부터요 해임되기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연가 쓰고 병가 쓰고 휴직 쓰고 이거 반복하면서 단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고요 이 기간 동안 급여 받고요 명절 휴가비 받고요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냐? 박은정이죠. 특혜란 특혜는 몰아가지고 지가 호로록 잡사놓고서는 누구한테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는 사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뻔뻔하니까 언론 등에 탁 업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괴롭히고 있겠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8개 재판 준비하려면요 변호인 접견은요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법에 어긋이 났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어긋난 게 아니니까 언론으로 커피 많이 타 마신다 뭐 접견 횟수가 어떻다 12억 어떻다 황제 수감이다 이런 프레임 씌워가지고요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과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요 비인간성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제대로 된 언론이다라고 하면요 특검법이다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는 이 형사법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언론 죽었습니다. 그나마요 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뉴미디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래도 왜곡되지 않고 진실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언론에 대해서 정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냥 꿈입니다. 오직 조회수, 오직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가지고요 증오, 선동의 혈안이 돼가지고 야들이 지금 돈 벌고 있는 코인 파리들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 이 언론들을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자 그런데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죠. 지난 9개월 동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요 12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명치금이 답지했습니다. 단순한 돈 아닙니다. 이 잔인한 사법 살인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굳건한 지지다라는 거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좌우로 통틀어 가지고요 자체 발광, 그러니까 이 팬덤이요 막강한 사람은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뿐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는요 여러 가지 막 썰들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죽여야 하지만 내가 우뚝 선다, 그런 생각 자체가요 그냥 저는 미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막강한 팬덤은요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요 모르던 사실을요 깨우쳐줬고요, 우리를요 구하고자 모든 것을 던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마움과 그 죄스러운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명예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윤 어게인은요 후리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의 각오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적이었던 이재명 알겠습니다. 원래 적이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보수의 탈을 쓰고요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왔던 한동훈, 이준석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처음을 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최상병 특검 외치면서 박정훈 대령과 함께 마이크를 잡았던 이준석, 그거를 촉받아서 민주당이 키웠죠. 항상 그런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끊임없이 흔들었던 이준석, 법정에서요 두 분을 만나게 했던 것도요 명태균입니다. 함께 칠불사에서 코파고 땅 파던 게 누구냐? 이준석이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흔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띄우면서 뭐 녹취록 띄우면서 오빠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무능한 프레임을 씌웠고요, 술을 마시고 국정 운영을 한다라는 식으로도 폄훼했고요, 이준석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한동훈은요 이재명과 악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 대권을요 불법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프레임을 잡은 게 한동훈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비상계엄은 불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그날 당일에 국회 밖에서는요 이준석이가 내란 죄아를 외쳤습니다. 한동훈의 불법 비상계엄과 이준석의 내란죄 딱 묶어서 불법 계엄은 뭐 내란죄다, 이게 완성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이었던 이재명보다요 아군으로 가정해가지고요 칼을 휘둘렀던 한동훈과 이준석은요 결국 우리가요 보수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다라는 거죠. 자식도 없이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이 부부에게요 법정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하게 한 이 현실이 진짜 민주주의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수만 쪽의 기록으로 8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접견이 어떠니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건 명백한 사법적 폭력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죠. 누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지, 누가 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요 사법 보복을 가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이 애절한 눈물은요 반드시 진실의 승리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형국에서 누가 끝까지 정의를 지키는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명예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10까지 흡수한 2030들이요 매주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윤어겐을 외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버드 학력 위조 이준석,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한동훈, 복당과 합당을 입에 올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스스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코 혼자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요 큰 태극기를 흔드시는 분들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강하신 분들이라 잘 버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편지도 자주 써주시고요. 십시일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은TV였습니다.